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은 국토대장정 갈 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제가 국토대장정을 준비하면서 필요했던 물건들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고 저한테 필요했던 게 무엇인 것을 쫙 나열해봤어요. 그리고 국토대장정을 갈 때 이제 여름에 가냐, 아니면 가을에 가냐, 아니면 겨울에 가냐,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는 물건도 다를 텐데, 이 영상은 지금 6월 말이거든요. 7월 비도 오고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좀 최근에 좀 많이 더워지긴 했는데 저녁에는 선선한 그런 날씨가 있는 국토대장정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름 또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절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가시더라도 기본적인 물건들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이런 물건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토대장정을 할 때 밤에 걷는 것보다 낮에 걷는 게 좀 많기 때문에 모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이런 거 캡모자보다는 이렇게 창이 있는 것들을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늘이 져가지고 얼굴에 햇빛이 너무 많이 가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겠죠. 뭐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반사되는 빛이나 때문에 피부나 얼굴 쪽으로 햇빛의 자외선이 좀 강하게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리쬐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반사되는 빛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잘 바르고 하셔가지고 얼굴이 너무 많이 타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랄게요. 간혹 가다가 이제 남성분들이나 국토대장정 갔다 올 때 이런 물건들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한 5년, 10년 늙어서 돌아오거든요. 그걸 또 다시 회복시키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모자 꼭 잘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요 햇빛 가리개까지 준비했어요. 이거는 원래 캡 모자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건데 이런 이 창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이마 쪽에 이렇게 얼굴 쪽을 감쌀 수 있게 먼저 잡아줘요. 오씨. 머리 안 커요, 저. 머리 안 큽니다. 이게 잘못 붙어서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머리 감쌀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자까지 써서 햇빛을 최대한 조금 덜 받을 수 있게. 아무래도 여름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걷게 되면 햇빛이 엄청 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햇빛이 센 한 2시 정도, 3시 정도까지는 이렇게 얼굴까지 갈 수 있는 햇빛 가리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 오전이나 아니면은 조금 참을 수 있을 만하다 할 경우에는 이거 햇빛 가리를 빼고 모자만 이렇게 쓰고 걸으면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아무래도 반팔을 많이 입고 가겠죠. 그래서 이 빼빼로처럼 여기는 새까매지고 여기는 하얘지는 그런 팔을 원치 않으신다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팔토시를 사가시면은 준비해 가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팔토시는 이렇게 껴가지고 자외선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팔토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이 뭐냐면 요까지 어깨나 팔뚝까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데 손목 요 부분은 가려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요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이 손까지 보호해주고 싶다 하면은 손가락이나 손 부위, 손목 부위, 손등까지 다 가릴 수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은 색깔이 다르게 피부가 타는 것들을 조금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햇빛에 의해서 조금 보호가 될 수 있는 의류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 저희가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가락 양말 같은 거, 뭐 발가락 양말이 싫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겨울용 또는 등산용 양말 좀 두꺼운 거를 준비해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쿠션감이 너무 없게 되게 되면은 이 발이나 이 뒤꿈치나 이런 부위가 조금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깔창 같은 거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좀 쿠션감이 좀 괜찮긴 해서 한번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깔창 같은 것들
발의 피로감을 조금 더 관리를 해줄 수 있고 발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들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발가락 양말 같은 경우에는 물집을 예방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걷다 보면은 발가락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많이 비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쪽이나 이 발가락 이쪽 부분에 물집이 좀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 양말을 통해 가지고 서로 피부 길이 마찰을 통해서 물집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예방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거 종이 테이프거든요. 이런 종이 테이프를 발가락에 돌돌돌 감아 가지고 조금 더 마찰 같은 부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다 하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발가락뿐만 아니라 뭐 발등이든 아니면은 발바닥 안쪽이든 본인이 오래 걸었을 때 물집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종이 테이프로 감싸주면은 물집이 생기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 발가락 길이 이거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 이 발가락 길이가 이 새끼손가락 요거 한 마리비도 안 돼요. 나중에 이게 발가락이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신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보통 저는 한 2주 정도 기간을 잡았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래서 신고 가는 거 한 켤레랑 따로 들고 갈 거 이 두 켤레 총 한 3켤레 정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런 손수건 같은 것들도 가져가 주면 좋겠죠. 이 팔토시로 이렇게만 닦는 것보다는 손수건으로 이렇게 땀 닦아가면서 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호대 종류, 이런 발목 보호대거든요. 제가 오른쪽 발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른쪽 발목만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무릎이나 또는 발목 이런 부분이 좀 좋지 않다 하면은 양쪽 다 왼쪽 오른쪽 발목, 왼쪽 오른쪽 무릎 보호대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도 장시간 걸을 때 조금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래 걷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꼭 반드시 발라야겠죠. 10년 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이런 비상 상비약들, 뭐 타이레놀이나 종합감기약. 제가 걸을 때는 이제 비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비 맞고 감기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감기약을 조금 구매해가지고 같이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앉아서 쉬거나 할 때 진짜 모기들이 엄청나게 달려들겠죠. 땀도 벌벌 흘리고 이제 걷는 도중에 진짜 뭐 땀 냄새도 나고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계속 품고 있을 테니까 이런 모기 기피제, 이거는 바르는 거, 이거는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다 저는 준비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걷다 보면은 허리나 무릎이나 발목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루에 보통 뭐 걸어도 최소한 30km, 많기는 40km, 더 많기는 50km 정도 걸어야 될 텐데 50km는 조금 그렇고 못해도 40 초반까지는 걷는 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국토를 쭉 걷다 보면은 그럴 때 조금 아픈 부위나 열감을 가라앉힐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쿨파스를 준비해 가시면은 이 통증을 약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아플 때 뿌려놓고 정말 심하다면은 도중에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진행을 해도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를 꼭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준비해서 또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응급처치니까 너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방수 테이프. 일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발 같은 경우에는 땀이 차고 하기 때문에 걷다 보면은 이 밴드가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방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물집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터트려 가지고 물을 빼고 이런 방수 테이프 같은 거 감아둬도 돼요. 아니면은 물집 전용으로 할 수 있는 테이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물집을 최대한 예방을 하려고 하겠지만 생기면은 그때 약국 들어가서 준비할 거고, 요거는 혹시나 까졌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거, 요거 손톱깎이. 이제 국토 대장정을 하다 보면은 뭐 일주일이 아니라 2주 이렇게 보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깎이를 가져가 가지고 손실어 필요할 때마다 잘라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발톱, 이 양말도 계속 구멍 뚫리고 할 거거든요. 발톱이 길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오래 쓸 수 있고 도착할 때까지 무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건데 호루라기예요. 호루라기. 지금 밤이라 가지고 후 불러볼 수는 없긴 한데, 이 호루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위급 상황일 때, 혹시나 도움이 필요할 때, 뭐 인적이 좀 드문 곳이나 그럴 때 이 호루라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여기 있다, 좀 도와달라, 그런 신호를 주기 위해서 구하긴 했어요. 물론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SOS를 취할 수 있지만은 핸드폰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대비해 가지고 호루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로에 수딩 젤인데, 아무리 저희가 자외선 차단을 보호하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햇빛에 닿아가지고 조금 얘네들이 화끈화끈거리면서 좀 자극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요거 알로에 수딩 젤을 통해서 진정 효과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이요. 뭐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셔도 괜찮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방수팩, 핸드폰 담을 수 있는 이 방수팩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요즘 핸드폰 최신 폰들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생활 방수 부분은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거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한데,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 이런 깔개 같은 거, 뭐 등산용 방석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뭐 살짝 앉아가지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깔개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요. 길바닥에 바로 앉아서 하면 엉덩이도 매기고 그렇게 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옷도 막 해지기 때문에 이런 깔개 하나 들고 와서 쉬고 싶을 때 깔아놓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날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우기에는 이런 우위를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우산보다는 이 우위를 챙겨가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바람이 불고 하게 되면은 정말 우산이 그냥 뒤집어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우산으로 보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큰, 본인 사이즈보다 큰 가방을 덮을 수 있는 우위를 준비해서 가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본인에 맞는 우위를 준비하시고 가방을 또 따로 살 수 있는 커버를 가져가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위 반드시 들고 가야 돼요. 우산보다는 우위예요. 우산은 짐입니다. 알겠죠? 물론 작은 우산, 목적지 도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우산 같은 경우에는 괜찮긴 하겠지만은, 이게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산을 좀 들고 가는 거는 조금 비추하긴 합니다. 비상용으로 가져가는 거는 본인의 몫이고 본인의 선택이에요. 제 말이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계획이 틀어져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걸을 때 낮에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국토대장정을 할 때 도로를 뭐 걷고 하더라도 어떤 계획이 차질에 의해서 늦게까지 걷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손전등, 휴대용 손전등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자전거 탈 때, 라이딩 할 때 썼던 건데, 충분한 이 보행할 때 빛 앞을 밝혀줄 수 있는 강도가 돼가지고 요 휴대용 손전등 요 하나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티슈 이런 거. 물티슈는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대부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도 물티슈를 안 가져가도 된다, 아니면 하나 정도는 가져가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혹시 몰라가지고 이런 물티슈 하나랑 마른 휴지 같은 것들, 주유소에서 줬던 그런 휴지들 있죠. 그런 휴지들을 챙겨갈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에서 도시로 아니면 걷다 보면은 이제 화장실을 찾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새길 가가지고 빨리 해결하고 다시 가야죠. 그쵸?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른 휴지랑 젖은 휴지 이 두 가지는 준비하셔가지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엄청 급할 때, 화장실을 못 참을 때, 그럴 때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양말로 닦을 수는 없잖아요. 팬티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휴지 비상용으로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런 비닐캡, 비닐캡을 들고 가셔가지고 이제 사용한 양말이나 아니면 사용한 속옷 같은 것들, 아니면은 들고 갈 때 마른 속옷들, 이 사용한 옷들이랑 사용하지 않은 옷들이랑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배낭 가방 하나 들고 가기 때문에 분리를 해봤자 공간이 안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배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량, 대용량 이 지퍼백 하나 같은 것 몇 개 챙겨 가져가지고 그런 걸 빼놨다가 이제 숙소 때 가가지고 뭐 코인 세탁실이나 아니면은 직접 손빨래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널어놓고 다시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까 똥 쌌던 휴지들 이 안에 넣어놔야죠.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고 가는 반팔티 옷 하나랑 그리고 이 기능성 옷들, 뭐 이쁘고 그런 옷들 가져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걸으면서 엄청 때타고 많이 더러워지고 해질 거거든요. 가방에 많이 쓸리고 해서. 그래서 이쁜 옷 같은 경우는 되도록 가져가는 것은 비추하고요. 편하게 입고 버릴 수 있는 옷들 아니면 기능성 옷들을 이렇게 챙겨가시는 것을 바랄게요. 그리고 빨리 마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물건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 10kg, 15kg 이렇게 막 들고 가버리게 되면은 어깨 진짜 무너지듯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10kg 미만, 7kg 미만 이렇게 가볍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이 기능성 티, 빨리 빨 수 있고 그리고 빨리 마를 수 있는 이런 티들을 가져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름에 가기 때문에 이 반바지 입고 가는 거랑 그리고 비상용으로 가져가는 거 반바지 2개 이렇게 챙겨가고요. 혹시 모를 긴 바지를 입어야 될 때는 긴 바지 입고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레깅스 하나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는 이제 산 쪽을 지나가고 그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바람막이 옷도 하나 들고 가요. 그리고 이게 검은색이라서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게 뒷부분에 이제 야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보면은 제가 걸어갈 때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혹시나 차가 지나갈 때 제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밝은 옷을 가져가길 바랄게요. 뭐 바지는 좀 어둡더라도 상의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 또는 밤에 봤을 때 야광빛이 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여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류들을 챙겨가는 걸 바랄게요. 왜냐하면 이 국토대장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뭐 도전적인 부분도 있고 버킷리스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반짝이는 것들을 오셔서 뭐 도로변을 걸을 때 차가 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 뒤에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야광등 같은 것들을 달아놔가지고 사용한다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짐이 좀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빼고 옷 자체에 야광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챙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 세안용품, 보통 도시에서 도시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숙소를 이용할 때 거기에 이제 어메니티라고 하나? 뭐 이런 샴푸, 비누, 칫솔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혹시나 몰라가지고 혹시 뭐 제가 걷다가 뭐 도시를 이외의 곳을 지나다가 뭐 어메니티가 없는 곳을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 몸에서 냄새 나고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비상적으로 바디워시들, 씻을 수 있는 세안용품들 간단하게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기를 꼭 챙겨가길 바랄게요. 전동 면도기는 무게도 많이 들어가고 고장도 날 수 있고 뭐 들고 가도 상관없긴 한데 충전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일회용 면도기를 챙겨가길 바랄게요. 걷다가 많은 사람들도 만날 텐데 너무 이제 산적처럼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응원도 해주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좀 깔끔하게 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선글라스. 이제 햇빛 아래서 많이 걷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선글라스 하나 챙겨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필요한 의류들이랑 그리고 물건들 그리고 보조적으로 가져가야 될 물건들도 다 따로따로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물건들도 있고 나한테는 필요 없다는 물건도 있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난 이거를 뭐 가져가야지 라는 생각되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이 가방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줄여가지고 이렇게 구성품을 차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면은 여기서 몇 가지 더 챙겨가셔도 되고, 혹은 뭐 여기서 난 이건 필요 없어 하면은 뭐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더 무게를 줄여가지고 걷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쭉 한번 보시고 국토대장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깨가 안 아프게, 목이 안 아프게, 허리가 안 아프게 무리 없이 안전하게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아직 출발 전이라 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런 게 있었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몇 번 쓰고 안 들고 가도 될 것 같더라 라는 부분들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 빼먹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물통. 물통 꼭 들고 가야 됩니다. 이게 여행이 오래 걷고 하게 되면은 또 햇빛 밑에 있기 때문에 갈증이 엄청 많이 날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 국토대장정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은 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갈증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물통이 아니더라도 작은 물통 한 2개 정도 나눠가지고 가져다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1리터짜리만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거울 것 같고, 500ml 정도 되는 물통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양쪽에 달아가지고 무게 중심 맞게 해주고 간간히 입을 축여가면서 걸어가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목 마르다고 한 번에 벌컥벌컥 다 마시면은 조금 나중에 이 물이 부족해 가서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 축이는 용도로 보통 마시는 것을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물통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